낮보다 더 아름다워 차마 놓칠 수 없는 풍경이 있다. 조금은 천천히 한자리에 머물러 쉬어가도 좋을 그런 특별한 밤을 만났다. 황금빛으로 물든 부다페스트의 밤은 소중한 보석처럼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우리도 이거 빌려서 이런 거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다양한 소규모 현지 투어가 있던데 전기자전거나 킥보드를 이용해 여행하는 팀들도 보기는 했습니다. 초록나무 그늘이 짙고 새가 지저귀니 이렇게 걷는 것도 즐겁네요. 그러네. 녹지공원도 끼고 있잖아. 부다 지역이 부촌이라더니 이런 좋은 자연 환경 때문인가 봅니다. 여기가 어부였어요. 우와, 어부의 요새 꽃갈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런 데서 사진 찍었던 어부의 요새는 도나우강 강변의 파노라마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야경 명소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중세시대에 어부 길드가 이 지역의 성벽을 방어했던 것에서 어부의 요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원뿔 모양이 특징적인 7개의 탑은 895년 헝가리 땅에 정착한 마짜르 7개 부족을 상징합니다. 이 성남. 성남 그 약간 그거랑 비슷하지. 하얘. 그 현장이 사일로 돼가지고. 눈앞에 와, 바로 멋있다. 마차시 성당이 나왔습니다. 우와. 정말 멋집니다. 근데 여기 카페를 만들었네? 나 여기 들어가서 사진 다 찍었거든. 사람 많다. 완전 마을이네. 밥집을 만들었네. 아니, 이 멋진 곳의 레스토랑이라니 조금 실망스러움이 1895년에서 1902년 사이에 네오고딕 및 네오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져 동화 속 성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 사진 명소로 손꼽힙니다. 근데 위에 어차피 못 올라가니까. 헝가리도 관광 수익의 혈안이 된 건지 예전이랑 너무 달라진 풍경에 에휴, 정말 멋진 곳은 샵이고 카페고 그렇네요. 그럼에도 틈새 공략할 사진 명소를 찾았다. 강 건너편의 헝가리 국회의사당과 세체니 다리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사진 작가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내가 사진 찍어줄게. 마차시 성당 앞 국회의사당이 마주 보이는 정면에는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네요. 여기가 또 어부의 요새 사진 명소거든요. 부드러운 햇살과 석회암 색감이 예쁘네요. 뒤로 보이는 도나우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부다페스트가 아름답습니다. 어부의 요새 인생 사진 팁을 알려드리자면 일출 직후 사람 없는 아치 구간을 이용해보세요. 가장 유명한 하얀 아치형 회랑 구간에서 아치 프레임 안에 국회의사당이 들어오게 구도를 잡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침 7시나 8시 전이 비교적 한산하다고 하니 도전해보세요. 옛날에 다 올라가 사진 찍었어. 저 베란다 있는 데를 싹 카페로 만들어가지고. 원래 이래가지고 이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사진 찍고 그랬던 거야. 너무 심하다. 우리 아기새야 하나 먹을래? 그리고 자본이 휩쓸고 간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건물과 스타벅스 조합. 아, 훌륭하다. 너무 더워서 아메리카노 수혈이 시급했는데 그래서 나는 또 스타벅스 커피를 이용합니다. 해. 기름기 뜬 얼굴에 풀린 눈동자. 아메리카노 수혈 시급해 보이죠? 대문자 아이 성향은 사람에 치이면 급 피로가 몰려오거든요. 인증 사진만 찍고 어부의 요새를 내려오는 길에 만난 동상인데 말입니다. 남편 마음에 들었나 봐요.
숨겨진 사진 스팟 찾았어요. 아니 자기가 여기 앉아봐. 거기 앉아봐. 어부의 요새가 전부 나오겠다. 저기서 보면은 여기 의사당이랑 어부 요새가 다 보인대. 저기 언덕에서. 어부 요새? 세첸이 다리랑 해가지고. 갤레르트 언덕. 갤레르트 언덕은 내일 코스로 남겨두자. 올라왔던 길과 반대로 호텔과 가까운 길을 찾아 내려가는 중입니다. 호젓하고 인적이 드문 숲속 길을 찾았습니다. 이상한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사람이 없는 이 길은 새들이 주인인가 봅니다. 비둘기들이 되게 많아. 나 못 갈 것 같아. 비둘기가 너무 많아. 왜 이 길로 가는 거야? 사람도 아무도 안 가는데. 저 보기랑 다르게 은근 새 공포증이 있거든요. 야, 응? 너무 무서운데? 그거 무서워. 조용하니 딱 좋구만. 비둘기 좀 쫓아봐. 이놈 새끼들. 이놈 새끼들 뭐하냐. 이놈 새끼들. 야 앞으로 좀 비켜봐. 바닥에 먹을 게 있나? 씨앗 같은 게 있었어. 왜 공포를 느끼면 화가 나는 걸까요? 이상도 하지. 비둘기들 먹이. 인적이 드문 길이라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상상되네. 그만 그저 도망가. 내가 꽉 잡고 어딜 있을게. 도망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얼마나 먼데. 1000m를 죽을 힘으로 1등으로 강도가 달렸다는 걸 나타날 수도 생각났어. 있겠구만. 왜 이런 데를 가? 개? 여긴 또 개표시야. 사냥개 있는 거야? 배 들어오지 말라고. 헐 겁쟁이는 모든 게 다 공포의 소재로 보이나 봅니다. 사실 이때 다리 살짝 풀려 있었거든요. 호텔이랑 엄청 가깝겠네. 여기 쭉 내려가면 호텔일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표정을 보아하니 맞네. 야야 도마뱀. 응? 도마뱀. 여기 생태계 살아있구나. 들어갔어. 색깔한 거? 오늘 들어갔어. 아주 작은 도마뱀을 발견한 내 눈 칭찬해. 푹. 빨리 말하지. 설마 착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도마뱀인가? 왜 자꾸 내 눈에만 보이는 건데? 도마뱀 태빛 쐬고 있었나 보지. 좋은 거야? 뭔가 지도를 보면서 기웃대는 사람들 발견. 저 사람들 구글지도한테 납치당하고 있구만. 어쩐지 납득되는 상황이라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온다. 지도 믿고 갔다가 뺑뺑이 돌아본 기억이 있다. 저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마트에 구경 왔어요. 유럽에 오면 마트 꼭 들러 과일 사는데 말입니다. 이 남자 살구의 진심이네요. 하나하나 꼼꼼히 고르느라 시간이 걸리는 남편 주변을 저는 그저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리들은 독일에 본사를 둔 할인 슈퍼마켓 체인이에요. 유럽 전역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가성비 좋은 마트로 유명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헝가리 등 유럽 대부분 국가에 매장이 있고 여행 가면 현지 장보기 체험하기 좋은 곳입니다. 사도 살고 안 먹어. 너 다 먹어. 여기 포도도 맛있어. 그런 거 포도. 포도 맛있지. 역시 유럽에 오면 청포도 먹어줘야 해. 진짜 달고 맛있거든요. 생각보다 다양한 빵 종류와 혜자스러운 가격에 전부 맛보고 싶다. 하나씩 살까? 프리첼은 여기 있다. 엄청 싼데? 이거 한 개 800원이네.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 맛있어. 시나몬 계피 들어간 빵은 옳지. 또 사과, 과일의 종류가 진짜 많다. 갑자기 납작 복숭아 먹고 싶은데 헝가리 마트에는 없다. 주식이 빵이라 빵 종류 다양하고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가에 비해 빵은 진짜 쌌습니다. 프리첼. 안 먹어. 왜? 좀 물렸어. 이쁜 거. 완전 크다. 사이즈 장난 아닌데? 전 세계 마트를 구경하는 미션에 빠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여행을 가면 꼭 마트를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통시장이 글로벌하고요. 한국에서 보던 물건들을 대부분 그대로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트보다는 그 나라의 전통시장을 더 추천합니다. 나랑 아, 일리고 4,000원, 5,000원이네.
안 먹어. 한국보다 비싸요? 생각보다 비싸네. 아니 한국보다는 싸지. 저는 주스를 좋아하지 않아 가격을 잘 모릅니다. 남편이 주스를 좋아해서 유럽 오면 꼭 사 먹습니다. 싸고 맛도 좋아서 늘 사 먹는데 부다페스트 주스는 다른 물가에 비해 저렴하지 않은 것 같네요. 대부분 바로 먹을 수 있는 요리들도 판매하던데 보이지 않네요. 무드예요. 맥주에 간단히 먹을 요리도 없고. 전자레인지 돌려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빌라를 찾아야 되겠네 빌라. 비엔나에서는 빌라에서 샌드위치랑 샐러드가 맛있어서 자주 사서 먹었거든요. 호텔에서 일단 마실 물 먼저 사는 걸로. 물 맥주를 사자. 물이랑 맥주가 안 보이네. 그런 거니? 물 있다 물. 매장이 넓고 쾌적한 편이라 쇼핑하기는 좋았는데 우리가 찾는 조리된 요리류는 보이지 않네요. 아 뜨거워. 맥주. 드디어 찾았다. 맥주. 다양한 맥주가 있었는데 그래도 헝가리니까. 우리의 픽은 헝가리의 대중적인 맥주 브랜드인 케바냐이와 보르소디입니다. 물. 아, 근데 저쪽에 더 종류가 많지 않아? 마지막으로 마실 물까지 사면 끝. 그게 제일 싼가 보다. 100보다 109. 맞아? 조리된 음식을 팔진 않네요. 리들 말고 다시 슈퍼에 들를 생각입니다. 다 공산품이고 그런 건 없어. 동유럽 3개국 중 마트 쇼핑이 가장 불편했던 곳이 바로 부다페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제품이 너무 없었어요. 아, 우리 저녁 어떻게 하지? 점심은 밖에서 굴라시 슈니첼 사 먹고 저녁은 주로 호텔에서 간단식 먹었는데 먹을 게 없다. 어쩌지? 맥주 안주거리도 없고. 모르겠다고. 와우, 햇살 봐. 곧 해가 질 시간인데도 뜨겁다. 일단 호텔에서 좀 쉬다가 해가 지면 야경 보러 나와야겠습니다. 이 광경 실화냐? 거기 아니고 저기 복도. 어. 저 위에 복도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호텔만 바로 나오면 보이는 국회의사당. 밤이 되니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네요. 인생 사진 건지고 싶다면 꼭 이곳에 오세요. 야경이 진짜. 이건 직접 봐야 합니다. 배 지나갈 때 나 그거 찍고 싶다. 타임랩스. 맞아요. 야경 맛집이 또 타임랩스 맛집이거든요. 그냥 지나치면 서운하죠. 타임랩스 찍으려고 자리 잡았습니다. 밤 하늘의 어둠이 짙어지자 갑자기 늘어난 사람들. 여기 관광차에서 내려가지고 사진만 얼른 찍고 가는 거야. 특이점은 이 밤에 선글라스는 왜죠? 아, 저기 관광버스 저기 섰네. 웃기다, 사람들. 이제 천천히 도나우 강변을 따라 세체니 다리까지 걸어갈 생각입니다. 아름다운 부다페스트의 야경만큼 이 길에 모여든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낮에는 엄청 더웠는데 하늘에서 좋다. 사진 찍는 사람들 구경하는 게 더 웃긴 것 같아. 아까 봤지만 갑자기 막 밀물처럼. 이쪽이 센터인가 보다. 여기 의자가 이렇게 돼 있네. 자, 피할 수 없어서 자리에 앉아 국회의사당 멍 때리기 중입니다. 물론 그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 구경은 덤이고요. 자, 떨어져 볼게요. 떨어지고 발 붙이고 자기네 남자분 발 너무 잘 들린다.
한국어. 여기 한국 아닙니다. 크크크. 현지 스냅 사진 작가의 촬영하는 노하우를 남편이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웨딩 포토까지 여기 사진 맛집이 많네요. 동생일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이웃이라고 말했을 때 낮보다 더 아름다워 차마 놓칠 수 없는 풍경이 있다. 조금은 천천히 한 자리에 머물러 쉬어가도 좋을 그런 특별한 밤을 만났다. 황금빛으로 물든 부다페스트의 밤은 소중한 보석처럼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앞으로 알찬 부다페스트 여행이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 시청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디TV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저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요? 트램 영상 남기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